조금 설명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단 설명을 토지 지분에 대한 어떤 변동 부분, 일부 변동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정되고, 건물이 공유인 관계에서의 어떤 그 지분 변동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토지 지분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토지 지분이 공유일 때는 지분의 변동은 법정지상권 부인, 그 다음에 토지 지분이 단독 소유이고 건물이 공유일 때 공유 지분의 변동은 법정지상권 성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99페이지 부분에 마지막에 이제 유형별 검토 결과라고 그래서 그게 쭉 나타나 있는데요. 그 결론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마침 요 논문을 쓴 판사가 제 후배라서 통화를 좀 했었어요. 이거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판례를 보고 논문을 보면은 그게 판례가 이해가 되는데, 판례를 보고 논문을 보는데 논문도 이해가 안 되고 판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4가지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러냐 이러니까 그게 자기가 보기에도 이 법정지상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고. 근데 그 판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결론은. 지금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놓는데 그 결론이 있는데, 가장 많이 생기는 유형이 아까 그 유형이고요. 결론을 그냥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결론만 좀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형식상으로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일반 공유 관계지만, 실제로 당사자들, 공유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는 각자 자기 지분이 있는 거죠. 자기 지분이. 그래서 각자의 그 구역을 정해서 각자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는 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갑하고 을이 그냥 2분의 1씩 공유 관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갑하고 이 부분은 갑 거, 이 부분은 을 거, 이런 식으로 각자 단독 소유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계약이 된 그런 관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독 소유나 진배 없이 이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때는 단독 소유나 진배 없이 판단하고 있다. 그 결론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대법원 90년 사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원피고가 한 필지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해서 사실상 분할한 다음에 자기 몫의 대지 외에 건물을 신축하여 왔다면 그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소유의 건물과 대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고 원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피고가 그 후에 이 사건 대지의 피고 지분만을 경락한 원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고가 땅을 경락을 받았어요. 원고가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을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을 땅을 기준으로 지금 을 부분으로만 이 단독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소유로만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피고 몫을 기준으로 해서만 생각할 때는 피고가 지금 을입니다. 피고 소유고, 또 땅이 피고 소유고 건물이 피고 소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이게 아니네.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갑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지금 원고가 낙찰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요 부분만 놓고 볼 때 요거를 을 소유 땅에
을 소유 건물이 있다가 소유권자가 땅의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단독 소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이. 요 부분도 요 판결도 지금 원심 판결이 잘못 봐가지고 이게 파기된 사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뒤에 97년 대법원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4년 대법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지금 갑 소유 토지, 을 소유 토지 있고, 을 소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갑 소유 건물로 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을이 이제 을 소유 건물인데,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땅은 갑이죠. 땅은 갑이, 그러니까 단독 소유로 보시면 돼요. 땅은 갑이고, 소유는 을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는 을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요 지금 문제는 갑이 내 땅 위에 너 건물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넘어온 부분을 철거해 달라라고 소송을 하니까 을이 뭔 소리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거졌는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였다면 각각 단독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침범한 부분의 땅은 갑, 건물은 을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 대법원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낙찰 받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 공유 관계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판례와 관련해서 그 판례와 관련해서 지금 AB가 땅을 공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A가 이렇게 건물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A의 토지 지분만이 이렇게 C로 바뀐 이런 사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 사례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만약 인정된다면은 A가 자기 지분을 혼자 처분함으로써 상대방의 토지 지분권자의 어떤 법정지상권 제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지분까지 처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이제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취지인데 지금 질문 주신 걸 보면은 이게 아니라 A 지분이 C로 넘어간 이런 경우가 아니라 B의 지분이 이렇게 C로 넘어간 경우. 그러니까 그래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가 아니라 지금 A 지분은 그대로 있는데 B 지분이 이렇게 C로 갔던 거죠. B 지분이 C한테로 넘어갔던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기본 이해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인데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니까 이게 공유지분만 변동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생기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탕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공유지분, 이 위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다. 위의 사례에서 왜 이게 공유지분만이 변동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냐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이 분리되는 때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분만 놓고 보자면요. 이 지분만을 놓고 보자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했다가 이 지분 부분이 C로 바뀜으로써 법정지상권에 성립할 여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형상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A의 지분만을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A 입장에서는 내가 적어도 내 지분과 관련해서는 땅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자가 바뀜으로써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제 적어도 이야기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외형상으로. 판례 논리로 법정지상권은 부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골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보십시오. 이 B의 지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았다가 다르게 되는 그런 외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B의 지분이 바뀌는 B의 입장에서 A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AB, A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소유자가 지금 변동된 외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아예 없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법정지상권의 우리 기본이 소유자가 적어도 같아야 되죠. 그죠? 같았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자면 원래 이렇게만 보자면은 같았냐 이게 그죠? 이게 아니죠. 이렇게 보자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AB고 이건 A이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같았다가 변동된 경우로 볼 수가 없어요. 아예 같았다고도 볼 수 없고 같았다가 변동된 경우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그 지분만이 A의 지분이 C로 넘어감으로써 적어도 A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A와 관련해서는 소유권자가 같았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외형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C로서는 권문 철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자면 이게 지금 A 입장에서는 건물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죠. 사실 B의 동의받지 않고 A가 건물 지은 거가 건물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추가 질문도 이제 그런 취지신데 혼자서 이용 못 하거든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진다고 해서 다를 게 있나요,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요.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좀 질문이 이제 더 좀 복잡하신데 그 다음 질문은 좀 D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AB, A 그다음에 CB, A 이렇게 된 거랬죠. 이 질문을 보시면 D로부터 A와 B가 A와 AB가 토지 건물 양도받았을 때 A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D가 토지 건물을 지금 소유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소유권이 분리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죠. 지금 질문 취지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제 좀 질문이 좀 안 맞는데요. A가 건물을 먼저 취득했나요? AB가 토지 지분을 먼저 취득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D가 아버지인데 네. AB하고 A는 그 자식이거든요. 상속으로 해서 동시에 그 이전된 경우. 건물하고 토지가 동시에 이전됐다고요? 네. 근데 이건 왜 A로만 됐죠? 글쎄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할. 협의 분할로 해가지고서요. 협의 분할로? 네. 협의 분할로 됐다? 그러면 이게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뭐 그럴 수 있겠네, 그죠? 같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법정지상권이 C에게 토지 지분을 양도했을 때 D로부터 승계받은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C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법정지상권이, 그러니까 지금 법정지상권은 A를 위해서 주장할 수 있죠. A가 법정지상권을 가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C가 지금 A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네.